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끝난 다음에 원래는 한 이틀 3일 후에 찍으려고 했던 그 지방직 대비 국어 전력을 좀 당겨서 찍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며칠 전에 그죠, 국가직 구급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지방직 대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 시험을 보신 다음에 지금 얼떨떨 굉장히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얼떨떨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좀 찍으려고 했던 요거를 좀 당겨서 먼저 촬영해서 방향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오전에 제가 종합반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종합반 공반은 기초반, 초보반, 그러니까 처음에 국어를 딱 입문하신 분들이 보통 듣는 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기본 이론 종합반이에요. 근데 그 종합반 수업이 끝난 다음에 몇몇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전 아직 국어를 1회독도 아직 안 해봤는데 이번엔 그냥 이제 국가직 시험을 경험상 봤습니다. 근데 경험상 봤는데 점수가 너무 좋게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쉽게 나왔을 때 점수가 생각보다 국가직 잘 나올 수가 있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야. 뭐냐면 그 중에 한 분은 점수가 8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85점이냐 했더니 이제 문법 2개 틀리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한자 틀리셨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라 한자도 찍어서 맞았대. 맞았대 그냥. 그리고 나서 자신 독해를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죠, 독해를 갖다가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그거 하나를 틀렸다. 하여간 나머지 학생분들 대부분 그래요. 자신이 국어를 아직 한 번도 끝내지 않았는데 80에서 8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떨한 상태로 저한테 상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실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도 물었고요. 앞으로 국어 공부의 양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처음 한 번도 들리지 못한 분이 이번 국어 시험을 85점, 80점 맞았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실력이 없다, 실력이 있다? 완전 그분의 실력이죠. 한 번도 들리지 않았는데 80, 85를 기본 국어 실력으로 봤다고 하면 실력이, 그죠, 딱 거기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문제 뭐냐? 합격할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소 때 봤던 것보다 점수는 올라갔어. 근데 이게 정말 제 점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합격할 수 있냐 없냐. 본인의 점수는 맞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점수는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직 대비를 지금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되게 혼란을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들, 감으로 시험을 예측하는 게 아니죠. 모든 시험의 예측성은요, 자료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번 국가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지방직 시험하고 연결해서 과거 지방직 시험의 기출 경향을 좀 분석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빨리 자리를 다시, 그쵸, 앉아가지고 자세를 가다듬고 공부를 시작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국가시험에 문제가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가시험은요, 여러분들, 유형은 이번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출과 똑같이 나왔어요,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유형이 하나도 안 나와서 속상을 했던 거지, 우리가 굉장히 풀었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유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난도였는데요. 자, 제가 국가직 총평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권과 중위권의 변별이 그냥 아예 안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상위권은 매우 속상한 시험이었어요. 본인들이 공부한 걸 풀어내지를 못했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안 났는데. 중위권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국어 능력이 있으면은 문법 한 번만 돌려도 웬일이야, 상위권과 똑같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도예요. 작년도 국가직 시험도 쉽다고 난리였는데 평균이 74. 5문제 어려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위권 점수가, 상위권 공부 막 잘하잖아. 92점이야. 이 시험도 난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자,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더 중요한 건 상위권의 평균 아니야? 근데 상위권의 평균이 92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결국 여기의 싸움인데. 근데 작년도 시험도 쉽다고 날렸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아주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은 공단기 합격 예측 풀 서비스에 나온 통계자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 평균이 83.5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위권 평균이 95.7입니다. 자, 그래서 80점, 85점을 맞으신 분들, 공부를 안 하셨는데 그분들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도 모든 시험에서 8점 넘은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쵸? 그러나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 점수가 아니면은 사실은 뭔가가 구멍이 많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을 생각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난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변별성을 유지를 해야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쵸, 당연히 노력한 만큼 이렇게 결과, 결실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인데 상위권이 95.7로 나오면은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냐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국가직 시험이에요. 자, 한자가 20%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자 문제 딱 하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점을 맞았냐, 100점을 맞지 않았냐. 상위권 100점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자 틀린 분들이 95점이에요,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한자가 20%면 보통 그 다음 문제가 몇 %여야 돼? 30%, 40%, 50%, 50%.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그쵸. 올해 말고 작년도의 국가직 난도예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 한자가 20%, 사시오 73, 문장 74, 79, 80. 자, 여기부터는 사실 변별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결국 한 문제가 맞냐 틀리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문제는 전혀 변별력이 없어요.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상위권들은 거의 문제를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국가직은 정말 본인의 실력이지만 합격건지 안 합격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쵸,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상위권 20%에 근접하냐 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직 시험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문항 비율을 생각을 하고 문제 유형 때문에 고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변수가 더 생겼어. 우리가 왜 문제 난도까지 이거 신경을 써야만 되냐.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문항 비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한자 세 문제 냈다고 어떤 때 한 문제 냈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골탕을 먹으면서 한 것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문제 유형은 이제 거의 잡혀가. 왜냐면 문제 유형은 지금 신유형이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죄에서 나오고 다 풀어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1번 문항 비율 때문에 신경 썼죠. 뭐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근데 자, 이제는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까지 더 고민을 해야 돼. 문제 난도까지 왜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면 문제 난도까지 고민해야 되죠. 그럼 선생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매우 지금 불확실해요. 얘 때문에 불확실한 게 이제는 여기까지는 그쵸, 불확실성 범죄가 넓어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비율. 문항 비율은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요소예요. 근데 사실 2022년도라고 해도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진 않습니다. 국가직은 제가 국가직 시험 총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년 내내 비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자, 원래 지방직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방직이 작년에 좀 변했어요. 뭐가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방직은 4년 동안 똑같이 문법에서만 6문제씩이 나왔죠. 나 작년에 반토막을 냈어요. 얘를 3문제. 그쵸? 그래, 얘는 괜찮아. 저 문법 쪽에 나도 괜찮아. 우리 독해 많이 나오면 좋잖아. 언어 능력 형성도 좋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오이한짝 3문제가 됐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합쳐가지고 그쵸, 6에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문법 교과에서 5문제 나오고 어휘한체에서 2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요 정도 비율을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고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인데 독해가 2021년에 최다로 나왔어요. 그쵸? 최다로 나왔는데 전 독해가 많이 나오는 건 충분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강사로서 어떤 시험이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일 좋은 시험은 예측 가능해서 대비가 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럼 독해가 계속해서 중과추세였고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했잖아. 그러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이 각 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문학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를 좀 반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문제뿐이 안 나왔지만 올해는 또 다시 4문제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독해다. 지방직은 독해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문법은 3문제가 나오든 4문제가 나오든 간에 일단 학습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압축으로 가라. 그리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씌우는데 지방직 문제 또 다른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어휘한자죠. 어휘한자가 갑자기 튀어서 나오게 되면은 보시면 5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2문제 나오다 작년에 또 3문제로 늘어났네. 그래서 저는요, 어휘한자를 그냥 복불복이니까 한자성을 충실히 하시고요. 2-3문제를 그냥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문항 비율을 잘 보세요. 일단 독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과거 5년 동안 내내 그랬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 수준이 아주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하고 외연점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대비를 했어야 되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항 비율이 100%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1위.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비율이 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문제 유형은 특별히 걱정 안 하는 게요. 충분히 대비가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직 시험도 그렇고요. 뭐 작년도 국가직 지방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신유형이라는 게 거의 나오지가 않았고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과하게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용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한 이유가 일단 기출은 충분히 대비했어. 뭐 기출 유형 충분히 다 풀어봤고 하다못해 국가직이나 지방직 유형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찰일도 풀어보고 7급도 풀어보고 정말 다 풀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했다 생각을 해요. 선생님 만약에 신유형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것도 충분히 대비했잖아. 오히려 저는 모의고사에서 다양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그게 안 나오면 좀 미안하고 그런 거지. 사실은 워낙에 문풀에서 신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글 맞춤법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암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문까지 봐라. 그리고 특히나 독해에서도 추론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건 사실적 이해지만 앞으로는 추론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문제를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 하나 독해가 10문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0문제 가까이 난 독해에서 새로운 게 나오거나 긴 질문 나오면 어떡하냐. 독해 선들을 대비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항 비율은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 이건 약간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갑자기 오해한자가 막 튀어나온다고 한다던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저희는 자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셨고요. 새로운 문제 유형을 워낙에 많이 연습시켰고 충분히 대비를 시켰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번에 복병으로 다가온 문제 난도입니다. 문제 난도가 아주 어렵게 가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아주 어렵게 가면 상위권은 그쵸. 불리한 거 없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는 다 틀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쵸. 중상위권 문제에서 다 맞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 난도가 정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상위권은 사실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지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상위권들의 싸움이었잖아, 원래. 그쵸? 근데 이제 문제 난도 이렇게 쉬워지게 되면은 상위권과 중위권은 변별할 만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난장판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시험이 그랬던 거죠. 상위권은 매우 속상한 시험이었고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역으로 다른 과목을 잘 봤다면 기회의 시험일 수도 있었던 게 이번 시험이었어요. 국가직 시험. 그럼 지방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 과거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고난도 그쵸, 세 문제인데 1번이 사실 이게 1위예요. 근데 이게 25% 어휘 반나절 문제였는데 얘가 정답 없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 정답표를 보도록 하면은 보세요. 독해가 두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이 내용일치인데 45%. 이번 국가직 문제에서 독해 45%짜리 있었어요. 75% 이상이죠, 정답률이. 근데 지방직 가게 되면 이게 작년이야. 작년 지방직이 45%. 그리고 오답률 2위도 생략된 정보 출연이었는데 61%. 그죠? 그리고 이제 3, 2가 문법이었죠. 조사일심. 이게 7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변별력이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작년도 지방직의 평균도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85점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같은 경우나 중하위권의 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도 지방직은 국가직보다 상위권이나 전체 평균이 낮았죠. 낮은 이유가 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이 세 문제가 그쵸, 전체 평균을 이렇게 국가직과 좀 차별화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요, 독해 두 문제, 그 다음 문법 한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감으로 예측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자료를 보세요. 자, 작년도 20번 문제, 작년도 지방직 최고난도 문제였는데 45%짜리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보여드리도록 할게. 까먹었을 거야. 이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시험지 사진 그대로 찍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20번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정확히 반쪽입니다. 단락이 4개예요. 그죠? 단락이 4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이번에 국가직도 단락 4개짜리가 나왔지? 나왔는데 웬일이야. 단락 하나가 2문장이었다? 그래가지고 전체 국가직에서 가장 긴 문제가 한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이게 국가직이야. 내용도 쉬웠지만.
그런데 이게 지방지 문제에서는 단락이 똑같이 4개라도 이렇게 길어졌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제 유형인데 이번에 국가직 문제가 쉬웠던 이유가 선택지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문이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선택지 구성의 원리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택지 구성의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 선택지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반대 진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 사과가 맛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선택지에서는 다음 중 이걸과 일치하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나왔을 때 사과가 맛있다라 했는데 밑에는 난 사과가 맛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반대 진술이죠. 이 반대 진술이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번에 국가직 시험이 왜 쉬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다시 봐봐. 다시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내용 일치가 4문제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2문제가 반대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문도 쉬웠고 짧았어.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 구성을 할 때 선택지 구성에 올려서 가장 쉬운 것들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을 쉽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시험을 느꼈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뭐 지문 짧았고 지문 뭐 수준도 쉬웠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유형도 비슷했지만 또 하나는 선택지 자체가 쉬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정답률이 45%뿐이 안 나왔냐. 제가 선택지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난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정보를 섞기. 혼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을 바꾸기. 한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 혼용 있죠? 정보를 섞는 거야. 정보 섞기에서 가장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막 이런데 섞어서 선택지를 하나로 만드는 거야. 정보를 갖다 여러 개를 갖다 섞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 거 혼용의 방식이거든요. 이 정보를 섞는 게 많을수록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을수록 지문 난도와 상관없이 그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지문이 이렇게 길어.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지문이 길어. 그런데 이거 문제 다시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게 선택지 2개인가 3개가 혼용이야. 여기 정보 섞어 선택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 했죠. 이게 지문 자체가 어려서 학생들이 못 푼 게 아니라니까. 선택지 자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손을 그쵸 시간이 많이 들어서 문제를 못 푼 문제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국가직과 지방직 결정적인 차이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죠? 이거는 자료를 보라 그랬죠?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지문이 길다. 근데 지문 길어서 무조건 문제가 어려워? 그거 아니라 그랬지. 선택지 구성 원리가 달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2022년도 지방직에서 또 이렇게 나올지만 아무도 모르지. 근데 일반적으로 지방직 문제는 2021, 2020, 2019년 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다 들어있어. 지문이 한 단락 정도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선택지 구성 원리는 뭐야? 혼용, 한치, 그 다음에 비교, 뭐 범주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 두 번째, 정답률 그쵸 50%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건데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글 자체를 읽으신 다음에 그쵸 예상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 추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죠? 이게 오답률 3위 문제가 되는데 전형적인 문법 문제, 한글 맞춤법, 조사, 쓰임, 로서와 로서의 차이 이렇게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만약에 올해 국가직 난도처럼 지방직이 나온다. 제가 사실 그 난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지방직 난도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을 해올 때는 적어도 국가직처럼 혹은 국가직보다 더 쉬워질 수는 없고요. 국가직처럼 내지 않은 게 상식적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바로 뭐냐? 그쵸, 그냥 작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하자. 작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의 문제가 적어도 3-4문제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요 정도까지는 좀 난도가 올라가는 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라 생각해요. 저는 도사가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예지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어디까지나 그 과거의 그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쵸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직 시험 문제가 뭐 갑자기 어려진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공포 분위 조성이 아니라 국가직처럼 쉽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 이번에 너무 속상하셨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난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상위권 학생들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불리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단탄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범위를 절대로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공부하시고 너무 지엽적인 거 너무 범위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국가시 시험 보신 다음에 오히려 그쵸 이거를 다시 한번 확신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던 대로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하던 대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그 독해 문제 보여드렸죠? 45번째짜리 그걸 맞춰야 돼 이번에 나오면은. 이번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독해든 문법이든 한자든 완전한 우위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스트 난도 3, 2, 4를 다 쓸어서 다 맞아야 돼. 이번에 지방직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문제 몇 개가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쵸?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그쵸? 그러신 분들은 지방직에서만 하늘 푸시기를 바랍니다. 문풀 계속해서 하시면서 감을 좀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꾸준히. 상위권 사실 제가 뭐라고 해드릴 게 없어요. 워낙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요. 양을 막 늘리지 마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하던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다만 이제 이번에 독해가 쉽게 나왔으니까 하나 이제 독해 안에 이러면은 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문풀로 감을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하시고요. 국어가 그쵸 까먹지 않고 문풀로 감을 유지한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과목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독해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짜리 문제가 나오면 그걸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죠 하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독해를 바탕으로 변별적 문제를 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시고 우리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까먹지 않도록. 오히려 이번에 국가직을 본 다음에 완전 방향을 틀어버릴까 봐 약간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쭉 하면 다음에 난도 있는 게 좀 놔두고 쫙 맞아서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뭐 내가 왜 공부를 했지? 막 이래가지고 혹시 국어를 놔버릴까 봐. 그래서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또 못 맞출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운도 따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시험이 이렇게까지 시면 다음에는 난도 있는 게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고요. 하던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위권 학생들은 그쵸?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잖아. 중위권이라고 하면 지금 기본 이론 정도가 살짝 정리되고 아직 완벽하게 기출 정리도 안 되고 문풀도 안 되는데 갑자기 이번에 횡재하신 분들이야. 그냥 딱 들어가는데 아까 이제 그분들처럼 그쵸? 한자 찍었는데 맞았어. 나 이제 한자 공부 안 해. 와 독해 찍었는데 대부분 맞아서 독해 공부 안 해. 야 문법 한 번 돌렸는데 한두 개 그냥 헷갈리고 다 맞았어. 와 독해 뭐 문법 공부 안 해. 아무것도 이제 공부할 게 없다고 느끼는 지금 기분은 최고죠. 그러나 합격에서는 아직 좀 멋진 분들입니다. 이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찰해야 돼요. 못하는 건 아닌데 그게 본인 실력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거 아주 냉정히 들으세요. 85점 나온 게 본인 실력이야. 그런데 합격권 아니야. 왜? 지금 합격권 95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야 돼. 10점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빨리 하던 이론 정리하시고 기출령 정리하실 때 다만 지역적이거나 심화를 지금 버리세요. 지역과 심화를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 그리고 국가직이 이렇게 시험이 쉽게 나왔으면은 지방직 얘보다는 어렵겠지. 근데 이렇게 내오진 않겠지. 그 원망을 어떻게 드리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직으로 준비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보다는 높게 준비를 하되 그쵸. 얘보다 확 높은 거 다 버려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어려운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버리고 가야 돼. 왜? 전반적으로 지금 평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 버릴 건 버리고 기본 유형을 풀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직 문제라든지 서울시 문제 이렇게 지역적인 거 다 버리시기 바라고요. 국칙한 문제들 중심으로 일단 맞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있죠. 플리즈. 이번 독해 보고 본인 실력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니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문제가 쉬운 거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시험 한 번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은 이번에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시험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지방직은 항상 독해에서 뭐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40, 50, 60%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 여러분들 이번에 독해 문제가 다 80% 안팎인데 뭘 이렇게 좋아하냐 그걸 다 맞았다고. 지금 우리가 독해 문제 이거 쉽게 나온 거 다 맞았다고 해서 국어 공부할 거 없다 포기할 때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들쭉날쭉하죠. 근데 이미 너무 쉽게 나왔어.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만 좀 어렵게 나오더라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국가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만심에 빠져서 이제 국어 공부 더 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에 시험 난도가 불과 10% 정도만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점수를 잃어요. 저는 오히려 상위권들은 더 양을 늘리지 말고 차라리 국어에서 본인의 약점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그쪽 문풀로 감만 유지를 하시고 다른 과목에 투자라고 얘기하고 싶어 솔직히. 근데 중위권들은 이번 시험이 굉장히 독이 될 겁니다. 이 중위권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번 시험이 굉장히 독이 될 거야. 이번 시험의 자기 점수를 앞으로의 자기 점수라 생각하는 순간
이번엔 국어를 잘 봤지만 다음부터는 국어가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과 중위권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험보다 난도가 더 높은 작년도 지방직, 그 작년도 지방직을 보시면서 중위권들을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중위권 학생들한테 자만 시험 보려고 하느냐. 중위권 학생들 이번에 한자 맞았어요? 한자 맞으셨습니까? 찍어서 맞았던 분들 계실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자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거의 읍소를 하죠. 제가 찍어드린 것만이라도 맞춰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한자 있지, 신번 한자. 그치, 이게 오답률 1위야. 국까지 9급에서. 그런데 국까지 9급에서 해결이 나왔는데 요게 불과 바로 한 달인가 전에 풀었던 봉투 모의고사 6회 18번 똑같이 나왔어. 해결 똑같이 나왔잖아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위권 학생들의 문제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공부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빨리 점수를 따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의적 판단이 너무 강해요. 아, 이건 안 나와. 저건 안 나와. 아니, 강의를 10년 이상 이 노량진판에서 하고 있는 저도 예측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걸 성실성을 채워가려고 하는데 이 중위권 학생의 특성은 뭐냐면은 일단 하나의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국어 전체를 판단을 해요. 이 시험은 이럴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번 국가시험 본다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중위권 학생들? 국어 공부할 게 없다 생각했지? 그쵸? 근데 그건 상위권이 하는 얘기야.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 이번 시험을 보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나오면 나 국어 공부할 게 없다. 오케이. 상위권자가 인정.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상위권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중위권들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찍어드린 문제도 못 맞췄잖아. 이렇게 떠 넣어서 이것만 외우세요라고 했는데도 못 맞춰놓고, 예? 한자 어차피 안 해. 한자 성어 도금 줬어. 독해 쉬워. 그러니까 할 거 없어. 그냥 문법 쉬워 할 거 없어. 그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 시험이 제가 독이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공부량은 적은데 마음은 급하고, 그쵸? 빨리 상위권 되고 싶으니까 골라 먹었어. 그러다가 이번에 국가시험을 딱 봤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 그럼 앞으로도 국어를 골라 먹을 생각을 해. 상위권들 그러지 않단 말이야. 상위권을 다치고 올라가다가 그쵸, 여러분들 마지막에 최고 득점을 보면서 본인 실력을 인정을 해버리는데 중위권은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점수 85점, 90점 가지고 만약에 좋아하게 된다면 다음 시험은 그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진심이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실력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험에 있어서 제일 나쁜 시험은 예측 불가능성이 제로인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위권들은 속상한 걸로 끝나. 왜냐하면 상위권들은 이번 국어 시험이 95점, 100점 나와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본인의 그 공부한 게 발휘가 되지 못했으니까 속상한 걸로 끝나는데 어차피 합격은 상위권들이 해. 그죠? 그런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위험한 이유가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본인은 상위권을 생각을 해. 그러면은 방향을 잘못 잡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스텝업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고 가장 속상한 것은 사실 상위권 학생들. 그죠? 근데 이번 시험 보고 가장 염려스러운 건 중위권 학생들이에요. 방향을 틀림없이 잘못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영상을 빨리 찍은 겁니다. 자, 앞으로의 과정을 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전체 학생들 들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이거 다시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상위권은 지금 본인 정리하던 거 하시고 문제 매일 국어 독해 산다 꾸준히 푸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월에는 특히 중위권 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이분들은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분들을 위해서 전범위 이론 예측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이건 정말 요약이야. 정말 요약이기 때문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전체 강의 수가 한 8강, 7강? 요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6강? 짧으면 6강, 길면 8강. 하다 보면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물가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지방직 준비하기 전에 빠르게 전체 이론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나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 플러스 어쨌든 훈련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뛰어야 돼요. 올해 뜁시다. 올해 나침반은 벌써 그쵸. 우리가 그 이전 했어요. 나침반 아직 안 들으셨던 분들은요. 여기에 그쵸. 지방직 기출 변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변형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실강은 5월에 이게 진행이 돼요. 이건 이미 인강으로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강의고요. 봉투 모의사 2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봉투 모의 보신 분들은 이번 시험은 정말 적중이라고 하기 너무 민망해서 얘기하기도 싫어요. 근데 한자 하나 적중했다고 할게 한자 하나.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가장 난도 있는 문제가 봉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에 가서 점수를 확 올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엔 집중력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각자 위치에서 본인한테 맞는 컬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모든 학생들이 양쪽을 다 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중위권은 양쪽 다. 상위권은 여기에 특히 집중하셔서 중상위권 모두 여기에 집중하셔서 우리 6월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속상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점수를 맞았는데 합격권이 아니네. 얼마나 속상할까. 그쵸?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운이 따라올 때 실력이 있지 않으면 그 운이 발휘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운때가 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올 거고 그것이 지방직 시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잘 보셨든 못 보셨든 제일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과에 있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빨리 지방직 시험으로 뛰어들기 바라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정말 힘든 시험이지만 어려워도 힘들고 쉬워도 힘든 시험이에요. 그쵸? 잘 봐도 힘들고 못 봐도 힘든 시험이야. 왜? 평균점에 같이 출렁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시험은 한 번만 붙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붙을 운때가 이번 지방직에서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힘내서 우리 다시 한번 달릴 준비하시고요. 저희 지방직 대비 특강과 봉투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